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폭발 여파로 쑥대밭이 됐던 상가 일부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 복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에서는 한 달 동안 2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 내 6개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나섰습니다. 국제 종합 경기를 공동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가 일부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도 더딘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선영 기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어요. 답이.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롯데케미칼 공장 인근에 있는 상가입니다. 공구와 자재를 팔던 곳인데 당시 폭발 사고로 쑥대밭이 되면서 건물을 아예 다시 짓고 있습니다. 간판이 뜯겨나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던 식당 건물도 구조물만 간신히 남기고 외벽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당시 사고 여파로 이 식당은 현재 보수 공사 중인데요. 3개월 넘게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을 재개한 상가들도 피해 복구까지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인들은 피해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우선 자부담으로 수리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와 달리 영업 중단 기간 매출 손실과 사고 트라우마 등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롯데케미칼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하고 보상 협의도 소극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부의 기물 같은 거 이런 것만 제가 다 제 자부담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준다고 해서 다 마음 편하게 그냥 기다렸죠. 근데 지금 3,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준다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손해사정단만 내보내가지고 이거는 비싼 물건 이거는 강도 몇 년도 거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날은 막 영유업체 투입해서 막 청소시키고 막 하길래 역시 대기업이라서 바로바로 행동이 필요하는구나 하고 언짢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피해가 많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든가 무슨 그런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고. 롯데케미칼은 주민 2,300여 명에게 인명피해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1,80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 500명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근 상가와 마을 건물 피해 600여 건 중 합의가 안 된 일부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화학사고에 대한 피해 정의와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는 경우에는 회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세입자들, 새해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놀랍고 또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위로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현장에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금산에서 우즈베키스탄인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산 5번 확진자인 이 남성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천안에 도착했고 해외 입국자 전용 차량을 이용해 금산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야간에 백사장에 모여 음식 등을 먹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에서는 태안 만리포와 몽산포, 당진 외목 등 6개 해수욕장이 포함됩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 경찰은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여름 폭염 기간이 평년보다 길어진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습니다. 덩달아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충남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사이 충남과 대전, 세종에서는 29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22명, 대전 6명, 그리고 세종 1명인데요.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에서도 5명이나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올여름 폭염 기간이 평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건데요. 대전기상청은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습한 대기와 높은 기온으로 무더운 날과 열대야 현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무더운 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폭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나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속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온열 질환의 70에서 80%가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폭염 시 장기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러움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정도가 심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117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 충청권은 소위 안희정 사태 못지않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박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과의 상생 협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고민해온 인물인데다 그를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정치를 꿈꿔왔던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충청권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박 시장은 충청권 정계 인사는 물론 시장 군수들과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2박 3일 동안 충남에서 휴가를 보내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맹정호 서산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공주시장, 김돈군 청양군수들을 잇따라 또는 함께 만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 군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지방과의 상생 교류는 필수란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은 서울 시민 중 500만 명만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박 시장에게 강력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초지방정부 역시 서울시가 제안한 상생교류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왔지만 이번 박 시장의 비보로 인해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몇몇 인사들은 서울시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비교적 높은 직위에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총선 패배 직후 박 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이른바 미투 파문 이후 그의 지지 세력이 박 시장에게로 옮겨간 측면도 있어 허탈감은 더욱 큰 분위기입니다. 박 시장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배경 역시 같은 원인으로 전해지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안면도에 위치한 서해안 최대 규모 리조트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월리에 있는 아일랜드 리솜은 10일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열고 재개장을 알렸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2년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를 앞두고 건립돼 리솜 오션 캐슬이란 이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리조트는 호반그룹이 인수한 이후 새 단장에 들어가 객실이 리모델링되고 인근 해변에 문화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석양 풍경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의 아일랜드 리솜은 그동안 많은 고객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충청남도의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진경찰서는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1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찾아가 이튿날 오전 2시쯤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귀금속도 훔쳐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논산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 해안도로 2차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드는데요.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친 후 역과 피해까지 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요.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과속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새벽 시간대 아산해안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심야와 새벽 시간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어지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운전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서천해안도로 멈춰있던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누군가 트럭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가는데요. 미끄러지는 차량을 행인과 함께 멈춰 세우면서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사로 주정차 미끄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탈길에서는 반드시 변속 기어를 중립이 아닌 주차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채워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평지인 곳에도 경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항상 변속기를 주차 상태에 두는 습관을 들여야 만일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승경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은 7월 한 달 동안 도내 소상공인 420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자금을 어디에 썼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임차료가 26%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와 관리비, 생활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8%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에 불만족을 드러내 지원 조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서산 비행장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를 위한 설계비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는데요. 서산 민항은 지난 2017년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2025년까지 갯벌 생태계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양 지사는 평택 오송간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를 기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진 합덕제와 골정지에 연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인 합덕제에는 홍련과 백년, 수련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지은 골정지에도 연꽃이 피면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달래주고 있습니다. 예산군 응봉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은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라는 의미로 독거노인 가정 100여 곳을 방문해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응봉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와 밑반찬 나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관내 경로당 56곳에 자동 혈압 측정기를 보급합니다. 기존 홍성군 내 혈압 측정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60여 곳에 불과해 그동안 주민들이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군 보건소는 혈압 측정기 보급과 함께 방문 교육과 건강 리더 선정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60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 바리스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교육은 오는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12번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교육 내용에는 커피 추출 방법과 기기 관리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수강을 완료하는 주민에게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최저기온 21도, 낮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빗길 운전하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 19도, 당진과 서산 20도, 태안과 홍성, 예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10도가량 기온이 벌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 당진, 태안, 청양 29도, 서산, 홍성, 예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오락가락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적절한 냉방으로 실내 기온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어지겠는데요. 기상 변화에 따라 천둥, 번개나 동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